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그 7강, 8강 다시 말씀드리면은 4주차가 되겠네요. 그죠? 수업 날짜 주로 보면은 이제 4주차가 되는데 예. 그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앞으로 4주, 5주, 6주차는 그 고대 이스라엘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인의 삶이 우리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애굽, 메소포타미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그 성경에 반영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이스라엘인의 삶의 모습은 뭐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 아마 그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 가면 그 다운받을 수가 있으실 텐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과제가 이제 30%짜리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첫 시작할 때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그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 들었던 것들을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수업 배우면서 뭐 인상적이었던 거라든가 뭐 나름대로의 이 문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자기 소감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페이지 수로는 한 2페이지에서 한 3페이지 정도로 예. 그런 정도니까 이렇게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서서히 지금 이제 쓰기 조금 그래도 이제 감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주 듣고 오늘 이제 4주차 수업을 들으면은 3분의 2를 들은 거거든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여기 이 문화 배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느낌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을 한 2페이지에서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냐면은 6주차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제 6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주차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들을 여기서 보는 시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2년 마칠 때 논문 대신 시험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그때 졸업시험을 볼 때 저는 새로운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각 과목에서 수업했던 거 그 중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잘 차근차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 시험 졸업시험 볼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6주차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토요일 날 9시에 이제 차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 전에 내주시면 돼요. 그 내는 방법은 제가 여기 사무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글쎄,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게 주실지 뭐 카톡으로 보내는 게 주실지 하여튼 그건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고 예, 그 방법은 결정을 해서 예, 공지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든지 할게요. 예. 혹시 이 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30%예요. 30%.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점수라기보다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그게 자기 실력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배운 거 암기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자기 살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생각을 해가면서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게 이런데 유익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데 앞으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내가 보충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자기한테 생기게 되면요 그게 자기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문화 배경, 이스라엘 문화 배경으로 한 장에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그냥 우리 11포인트로 하시면 돼요. 11포인트로 하시고 한 줄 띄우고 하는 거 있죠. 논문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줄 사이에 한 칸을 띄우는 거예요. 논문 쓰는 방식으로. 그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의 자연 환경.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가나안 땅 이제 자연 환경을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문화를 보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과 관련돼서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 예.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세 개를 합해서 쓰는
그렇죠. 이번 수업 때 배운 거를 예, 통틀어서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도 좀 참고하시고 책 그냥 사서 너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읽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 쑥쑥 그냥 읽으시면서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예, 그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무를 보는 것보다는 숲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숲을. 그죠? 아, 문화 배경이 뭐구나. 왜 이런 애굽,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부분이 이게 유익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 볼 때 혹시 이 문화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제한된 건 없습니다. 그 쓰는 방식은, 그죠? 나름대로 쓰시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느낀 거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또 그거를 그냥 그 책에 있는 거 뺏기고 뭐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죠? 책을 읽어보되 읽은 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이 유익하고 또 이런 것은 내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은 좀 더 이렇게 보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의 특징은 뭐냐? 우리 여태까지 이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배웠습니다. 근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거의 모든 게 정반대예요. 그죠? 자연 환경은 비슷합니다. 비가 안 내리고, 예, 비옥한 땅이 다 좋은데, 나일강하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끼치는 영향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물론 그 강물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많은 수확물을 얻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란한 문명이 형성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내부로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다른 환경을 제공한 거죠. 그죠? 애국 같은 경우는 농부의 천국이었죠.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러한 천국 같은 환경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비유합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렇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어떻습니까? 농부들의 정말 지옥이었죠. 왜?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농사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수로를 관리하는 거. 수로도 튼튼한 뚝방을 쌓을 수가 있었으면은 그나마 오래 이게 유지가 됐을 텐데, 그런 뚝방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이 없는 거예요. 뭐 돌이나 뭐 나무, 튼튼한 나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뭐로 합니까? 진흙 갖고서 놔야 되는 거예요. 진흙 갖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걸 갖고 하니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뚝 관리하는 걸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농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이거 아주 뚝 관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그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반대예요. 그 사후세계도 그렇고, 예? 모든 것이 정반대.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떠냐 이거죠. 가나안 땅은 그 두 개 사이 한 중간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이 물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면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홍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개념이 중성적인 거예요. 뭐에 의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핵심인 거예요.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율법을 재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과 벌이 너희 앞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그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너희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비에 대한 얘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은 어떤 곳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상황이 어디냐면요. 바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또 모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가나안 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 몰랐을까요? 그쵸, 안 가본 거예요.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산 게 몇 년입니까? 430년에 또 광야 생활 얼마예요? 40년이에요. 그 470년을 가나안 땅에 못 가본 거예요. 물론 12명의 정탐꾼이 보긴 봤지만 정탐꾼은 뭐예요? 추수할 때 잠깐 40일 보고 나온 게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1년 사이클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하고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라는 것을 신명기 11장 11절에서 지금 모세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땅의 이런 자연환경을 모르면은 그 신명기 11장 11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여태까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읽으신 분은 뭐 수십 번 읽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11장 11절을 읽을 때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문화에 대한 그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왜 모세가 이 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비라는 거는 가나안 땅의 아주 특징이기 때문에. 애굽은 그 홍수가 있는 거, 그죠? 나일강의 홍수가 아주 특징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가 다 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뭐부터 시작합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기억나세요? 충적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충적토에서 그 강도 생기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비로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달력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농업주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11장 11절은 왜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것을 이게 왜 이걸 했는지 모세가 이런 걸 왜 썼지? 예.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강이 있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지류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 중에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은 이 요단강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세례 시나가에 아주 그냥 절절절절 흐르는 건 있지만은 그런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고, 그죠? 예. 더군다나 이건 이 동평 산지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죠. 이쪽을 지배해서 다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강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는 그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요단강은 있기는 있지만은 요단 강물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낮은 거. 이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쫙 벌어진 겁니다. 깊은 거예요, 계곡이. 그죠? 요단 계곡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요단강이 깊은 계곡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물을 어떻게 쓸 거예요? 옛날에는 그 물을 쓸 방법이 없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펌프로 퍼올려서 쓰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고대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예, 하늘의 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잘 골랐을까요? 못 골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응?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애굽 땅에 요셉이 그 야곱의 70 가족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죠? 그 애굽 왕이 내가 애굽 땅에 좋은 걸 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기름진 거, 애굽에 좋은 것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목동. 우리는 제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축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목축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 마트,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에서 볼 때 이 목축은 신이 준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신이 준 겁니까? 농업만을 신이 준 거예요. 왜?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농사 짓기에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이 줘가지고 그걸 해먹고 살게 한 건데, 그러니까 목축은 싫어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것도 싫어하고 장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와가지고 목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왕의 그 소떼들 양떼들을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스스로 70명이 와가지고 한 달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을 볼 때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종살이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사람 그 야곱의 70 가족 후손들이 전부 다 애굽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렇게 전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내신 건 어떨까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를 했죠. 만약에 또 메소포타미아로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온갖 민족들이 다 모여 사는 데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긴 더 빨리 없어졌을 거야. 뭐 민족 그 정체성이. 근데 가나안에 여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비 안 내리면 기도해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덕분에 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뭐는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다 풍족하게 살면 좋죠, 그죠? 근데 풍족한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킵니까? 잊어버립니까? 많은 경우는 잊어버려요. 물론 그 재산을 자기가 잘 또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사업에 또 유익하게 쓰시는 분들도 우리 파라다이스 그분들도 그렇지만은 또 그런 분들이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것만 보여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많으면 그거 지키는데 중점이 되고 재산 가지고 자기 사는데 많은 너무 편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려면. 그죠? 재물이 주는 유혹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탁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도 그러한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걸 나중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주실 때, 그죠? 받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 안 그렇습니까?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받을 만큼, 자기 그룹만큼 딱.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행복한 게 바로 받을 만큼 딱 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이제 받을 만큼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 짜증나고 막 이러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게 정말 다 아버지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지나간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예. 바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그 기후와 지형을 볼 텐데, 먼저 이제 그 기후를 보게 되면 기후, 이스라엘의 기후는 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와 폐현상, 또 아라비아 사막의 열풍,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 지중해성 기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체험을 못 해요. 그죠?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에 이제 겨울이 있다가 봄에 날씨가 풀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온도가 높아가지고 벼 심기 딱 좋은 지역이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동안에 이제 쉬고 이런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그게 아닙니다. 여름은 고온 건조, 진짜 건조,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겨울은 쌀쌀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쌀은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쌀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 대신 뭐를 심는 거예요? 밀과 보리. 요것들이 바로 그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게 바로 밀과 보리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밀과 보리를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아시아에서는 쌀을 많이 먹죠. 그죠? 왜? 날씨가 허용되기 때문에. 밀보리가 좋을까요? 쌀이 좋을까요? 쌀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유럽에 비해서 뭐가 높습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예요. 인구 밀도. 그러니까 쌀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밀보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겨울에 키워서 봄에 수확하는 이러한 농경 사이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이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맞춰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그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 가면 바로 이 지중해성 기후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거기 가면은 겨울철에 가면 이제 그 이슬비 같은 게 좀 부슬부슬 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죠. 그죠? 비도 뭐 아무 때나 막 오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우리 한국도 뭐 그 봄, 가을 막 벼가 익을 때 막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썩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 고를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안 오는 게 좋은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비는 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른 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죠? 예. 제가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제때에 맞게, 성경에 그 말도 있어요. 제때에 맞게 달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때에. 그러니까 제때가 아닌 비는 별로 쓸모가 없고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뭐냐면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땅은 이게 딱딱하거든요. 예. 딱딱한데 거기서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해줘야 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뭐 합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싹이 나죠. 그죠?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삭이 이제 이렇게 엉글 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식물들이 추워야 엉글거든요. 그죠? 참 식물들도 예민해요. 그죠? 호박잎 같은 것도 여름에 막 자르다가 서리가 한번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싹 가라앉잖아요. 잎이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예민한 거거든요. 바로 이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라다가 이제 늦은 비가 탁 내리면 그 늦은 비 차거든요. 이게. 그러면 식물들이 이제 큰일 났거든. 빨리 연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곡이 여무는 거예요. 그때. 근데 늦은 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거 알곡을 맺어야지 식물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풍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른 비, 늦은 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응? 이른 비, 늦은 비. 그죠? 예.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가서 무슨 뭐 유적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항상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샘이라든지 그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죠. 그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이제 식수만 쓰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경우 있죠.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물웅덩이입니다. 물웅덩이. 그러니까 겨울철에 내리는 비를 이게 막아 놓는 거예요. 물웅덩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도 가끔 시골에 보면은 논밭 같은 데다 보면 물웅덩이 이렇게 파놓은 거 있습니다. 그죠? 아주 가물 때 급하게 쓰려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뭐 가뭄이 그렇게 자주 안 오니까.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웅덩이가 필수입니다. 필수. 물웅덩이 얘기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물웅덩이가 때로는 감옥으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뭐예요? 숨는 곳으로도 사용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물웅덩이가. 왜? 이제 물웅덩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요셉이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요셉이 빠졌던 데가. 형들이 요셉을 어디다 던져놓은 거예요? 물웅덩이에 던져놓은 거예요. 다행히 그 물웅덩이는 무슨 물웅덩이였어요? 예, 터진 마른 물웅덩이였던 거예요. 이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물웅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물이 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역사가. 그죠? 그만큼 이 물웅덩이가, 여러분들이 물웅덩이란 단어에 신경을 안 써서 성경을 읽어봐서 그렇지, 물웅덩이를 해서 신경 써서 읽어보면은 물웅덩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그 삶의 아주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거는 뭐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통계해 본 건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큰 차이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여기 보면은, 요 점 그래프는 뭐냐면은
온도예요, 온도. 빨간 거는 낮 평균 온도고 파란 거는 밤의 평균 온도예요. 보세요. 낮에 이제 7, 8월에 더울 때는 평균이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침에 서늘할 때, 저녁에 서늘할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그런데 평균이 30이라는 거는 한낮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낮에는 평균이 한 4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이스라엘 안 가봤죠. 저도 여름철에 안 가봤어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여름철에 이스라엘 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디 다니질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사람이 지쳐버리죠. 말이 그렇지 40도면 엄청난 거예요. 거의 꼭 사막같이 느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린 더운데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 더운 거예요. 그죠? 밤에도 그렇게 온도가 20도 이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뭐예요? 완전히 온도가 고온이에요, 고온. 근데 습도를 보면 어떨까요? 습도는. 요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이 습도인데 6, 7, 8, 9. 왜요? 한 방울도 온다, 한 방울도. 그죠? 완전히 고온 건조. 온도는 뭐 거의 40도씩 올라갑니다. 한낮에. 그 다음에 빗방울은 비는 하나도 안 오는 완전히 바짝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에 가봐도 이 초목이 전부 다 노랗습니다. 노라. 푸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노래. 안 가봤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사진은 봤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노랗습니다. 근데 이게 여름이냐 겨울이냐 보면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겨울로 보면은 겨울은 여기 보면은 이 평균이 뭐 여기가 0도인데 0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음이 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얼어서 동사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없지만은 하여튼 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자라는 밀과 보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비는 어떻습니까? 비는 여기 보세요. 1, 2월 달에 제일 많이 오죠. 12월 달도 많이 오고. 그죠? 예. 요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날씨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지금이 3월, 4월이니까 3월, 4월. 이러면은 예, 날씨가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해서 예, 온도도 뭐 적당하고 지금 가면은 딱 좋기는 좋죠. 근데 이제 지금 가는 분들은 뭐예요? 직장이 없는 분들이나 지금까지 학교 뭐 하고 다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가려면은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겨울이나 여름철에 이제 많이 오는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많이 가죠. 왜? 온도도 그렇게 아주 춥지 않으니까 해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하면은 평균 한 10도쯤 되는 거예요. 10도쯤 되면은 긴팔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해결돼요. 우리 식으로 꼭 가을 날씨예요. 그죠? 10도면은. 그러니까 겨울철에 좋죠. 예. 비가 뭐 이렇게 많이 오긴 하지만은 막 한국처럼 소나기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좀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성지순례 한번 가보셨나요? 별로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의 무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데 거기 이렇게 자연환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 되겠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만 듣는 거하고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이스라엘이라는 게 지형과 기후가 이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한번 필생에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한 번은 가보셔야 돼요. 특히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꼭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교 학생들은 우리 이제 목회학 석사 그분들은 졸업을 하면은 졸업 여행 겸 해가지고 한번 여기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구속사 박사과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요번 뭐 졸업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그죠? 여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몇 년이 지나고 나서라도 예,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도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 중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방식이 됐든 꼭 한 번은 성지순례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모으면은 그죠? 한 3, 4년 모으면은 요즘 비용이 좀 오르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뭐 이렇게 모으시면은 한번 특별히 아주 성지순례 뭐 이렇게 갯돈처럼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좋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는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그 성지 순례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바울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예. 바울 1, 2, 3차 전도여행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종교계의 성지 순례. 1517년 그 마틴 루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데서 현장을 가보는 곳이 있는데 세 군데를 다 가볼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꼭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구약의 배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신구약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바울 성지 순례는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뭐 가서 솔직히 크게 배우는 건 없습니다. 뭐 가서 보면 좋긴 좋죠. 바울이 여기서 뭐 했다 좋긴 좋지만은 안 봐도 뭐 그거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안 봐도 그 바울의 성지 순례 그 전도행을 하고 그러는 것들. 종교개혁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그 삶의 주기가 전부 다 여기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꼭 그렇게 해서 한번 가실 수 있게 예, 참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현현상.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그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폐현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폐현현상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땅인데 여러 가지 그냥 그 환경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폐현현상 때문에. 그걸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폐현현상이 뭔지는 잘 알죠, 그죠? 예, 우리나라도 폐현현상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에, 그죠? 이 겨울에 그 태평양 저기압이 이제 발달이 되면은 이게 거기서 이제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겠죠, 그죠? 눈이 어디다 내립니까, 눈을? 동해 쪽에다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니 뭐니 주문진이 여기는 뭐예요? 겨울에 눈이 엄청 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대관령을 넘지 못해요. 대관령이 높기 때문에. 대관령을 넘으면서는 이게 열풍이 되는 거예요. 대관령 넘어서는 별로 눈이 이렇게 내리지가 않습니다.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안은 강수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관령 서쪽으로 오면은 별로 강수량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폐현현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초, 중, 고등들은 뭐 이거 폐현현상에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보다는. 예.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족장길,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이 족장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은 비교적 문이 풍부하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서쪽 길입니다. 서쪽. 요게 이제 그 족장길이에요. 족장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었던 길. 예. 요 산꼭대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폐현현상이 이 지중해에서 이 비구름이 쭉 이제 몰려옵니다. 편서풍을 따고 쭉 몰려오는 거예요. 겨울철에. 그러면은 요 산을 넘지를 못하고 넘기 전에 비를 전부 다 일로 내려요. 비를.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비가 많죠. 물이 풍부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좋은 땅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 넘어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물을 다 내뿜으니까 뭐예요? 여기는 아주 이제 건조한 바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건조한 바람. 고온의 건조한 바람이 돼요. 열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 광야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왜? 일단 물이 없어요. 여기다가 도망가면은 와가지고 추적해서 잡기가 힘들어요. 어디 굴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은 그 찾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찾으려고 그러면 뭐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오면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게 유대 광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폐현현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 서쪽은 뭐예요? 비교적 물이 풍부해 농사 짓기 좋고, 동쪽은 건조한 사막교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처음은 그 계곡으로 인해서 생긴 요단 계곡.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 그것 때문에 다시 폐현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평평한 그런 땅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평평한 땅이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쫙 갈라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 족장길.
서편산지, 동편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가 엄청 다양하게 된 거예요. 예, 한국은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지형이나 기후 이런 것들이.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땅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폐해 현상. 그러니까 먼저는 지진, 두 번째는 폐해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폐해 현상은 이거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뭐 비를 먹으면 구름이 이렇게 올려오면은 예. 여기서 수비온 단열이 팽창이 되는 거죠. 이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잖아요.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그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물방울로 엉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서는 어떻게 돼요? 물을 다 내버렸으니까 이제는 건조 단열이 됩니다. 물이 없고 온도는 굉장히 높은 열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풍이 되니까 여기 사는 식물들은 뭐예요?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유대 광야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요 그림이 그 가나안 땅의 큰 전체적인 지형을 이해하는데, 지형과 기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큰 계곡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뭐예요? 그 녹음물이 흘러내려오면 요단 계곡이 쭉 내려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동편산지, 서편산지에 이 비구름이 걸려가지고 어디는 비가 많이 내려오고 요 안은 비가 안 내리고 여기 이제 올라가면서 다시 여기에서 물이 증발이 돼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수분을 먹으면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올라가면은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이쪽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립니다. 많이 내리지 않고 조금 내려요.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뭐예요? 이쪽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막은 무슨 사막입니까? 아라비아 사막.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형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지리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아,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서 사람이 싸우고 모르겠습니까? 싸우지도 못해, 물이 없으면. 그죠? 싸울 만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또 뺏고 싶은 만한 그 땅을 뺏으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걸 이렇게 좀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예. 그 폐해 현상에서 이 해안 평야가 뭐냐면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해안 평야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해안 평야가 제일 살기 좋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해안 평야. 왜? 물이 풍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일 살기 힘든 데는 어디예요? 유대 광야가 제일 살기 힘든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따라 이제 이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해안 평야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살았던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해안 평야. 별로 없었습니다. 해안 평야를 주로 통치하던 곳은 누군가요? 주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그 족속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블레셋이 블레셋. 그죠? 이 블레셋이 이 제일 좋은 알짜배기 땅을 탁 차지하고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호령을 했던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좀 이따 다시 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막 열풍.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사막 열풍이에요. 왜? 그 아라비아 사막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겨울철에는 편서풍 때문에 그래도 그 지중해 바람이 이렇게 해서 가서 해가지고 열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데 이 한여름에는 편서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의 열풍이 그대로 그냥 이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덥죠. 그리고 비는 또 전혀 안 내려. 사막에 뭐 거기 무슨 비구름이 있겠습니까? 물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죠? 왜 이스라엘이 여름에 덥고 건조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봐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풀들이 다 누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겨울철에 초록색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뭐예요? 전부 다 노랗게 다 말라 비틀어지는 데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막 열풍이 주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막 열풍,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잖아요. 근데 모래는 안 날라오잖아요. 뭐가 날라옵니까? 그 모래에 있던 먼지들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 보면 하늘이 뿌옇죠. 모래, 그 먼지가. 그죠? 근데 그 먼지가 비옥한 그 영양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거 말고 또 효과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사막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을 머금었던 먼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라앉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지표를 보면은 그 미세먼지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가 오고 뭐하고 계속 농사를 짓고 뭐 하니까 이제 비도 맞고 막 이러니까 이 수분을 머금었던 이 미세먼지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도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비가 와가지고 훅 흘러가다가 쨍쨍해지면은 그 위에 얇은 그 미세먼지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거기 물 부어도 물이 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물이 흡수가 안 돼요. 물이 흡수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른 비가.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그 물을 해서 그 딱딱한 이 미세먼지 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른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대신 그러면 이제 겨울에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는 그럼 무한정 그냥 놀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가난한 지역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름엔 놀고 있어요? 놀 수가 없는 거죠. 여름에는 뭘 합니까? 과일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가을나무를 키우지? 이제 여기 헐몬살에 만년설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만년설에 이제 눈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온도가 낮은 거죠. 낮은데 여름철에 어떻게 해요? 땅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죠. 여름철에 땅이 달궈져가지고. 그죠? 근데 새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도가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찬바람이, 그 냉기가 내려와가지고, 이 찬 거, 여기가 뜨거우면 아예 내려오지도 못하죠. 이게 이슬이. 그죠? 근데 여기가 식으니까 이슬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뭘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이것도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얘기가. 그 이슬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요거를 상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슬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한테 왜 이슬이 없었으면은 과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름철에 그냥 놀아야 돼. 이슬비가 내리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가 물이 너무 많으면 과일들이 이렇게 맛이 별로 없어요. 그죠? 크기는 큰데 맛이 별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아주 물이 적으면서도 이렇게 가을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당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과일들이 정말 맛있어요. 예. 저도 옛날에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과일들이. 여기 나는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사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뭐 한국 사과도 유명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사과들도 예.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정말. 자, 예. 그래서, 예. 시간이, 예. 자, 이렇게 해서 기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했고요. 기후를. 그죠? 기후를 끝냈고, 이제 지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형을. 그래서 지형을 알아보는데, 여기 제가 쭉 리스트를 적어 놨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단 계곡을 이해하는 거. 그죠? 왜? 요단 계곡이 형성이 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 형성이 됐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죠? 그 요단 계곡으로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는 뭐예요? 유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산지가 있고, 해안 평야지대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동부 산지가 있죠, 그죠? 갈릴리와 네게부는 이제 뭐 이 지형을 이해하는데 굳이 몰라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4번이 이제 그 요단 계곡 지역이죠. 요단 계곡 지역. 이게 가장 그 이스라엘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 계곡 지역이.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 유대 광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예요? 중앙 산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해당되는 게 해안 평야 지역이에요. 1번. 그래서 1-1, 1-2, 1-3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동편 산지 지역입니다. 동편 산지 지역. 예. 그리고 6번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7번이 네게부 지역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요단 계곡 지역만 하고서 우리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 지역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로 연결되는 정말 긴 계곡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요. 여기 하늘색은 뭡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왜 충적토로 형성이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설명했던 게 이거 하늘색이고 지진이 지구 각이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거로 된 거는 이제 여기 우리 그 요단 계곡이 생긴 거,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부터 이렇게 쭉 돼가지고 요것 때문에 나일강도 생겼고요, 요단 계곡도 생겼다는 걸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 요단 계곡 지역에는 뭐예요? 그 지진이 생기면서 뭐가 들어온 겁니까? 홍해의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반이 약한 곳은 뭐예요? 흙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가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물이 그냥 모여 있는 곳, 그게 뭡니까? 그게 사해, 염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하잖아요. 땅에 아주 저 아래 지역이에요.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습니다. 예? 그 온도가 높다 보니까 뭐예요? 이 증발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성경엔 사해라고 안 나와 있어요. 항상 염해라고 나와 있어요. 소금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사해라는 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현대 사람들이 사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해와 염해를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성경은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염해라고 부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해가 뭐냐면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려요. 지구의 배꼽. 그래서 그 지하로 마이너스 400m 이하로 내려갑니다. 갈릴리 호수도 뭐예요?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사해 지역이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옛날에 여기 깊은 계곡이었던 거예요. 바닷물이 다 들어왔던 겁니다. 이 계곡 속으로다가.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그 지반이 약한 데가 무너지면서 여기는 산들이 많잖아요. 바위산들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남아가지고 호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 C 레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해수면이 요 편말이 있는 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해수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릴리는 뭡니까? 요 지금 차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요 아래로. 그죠?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마이너스 2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거를 안 보면은, 갈릴리 호수만 딱 가면은 내가 그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요런 걸 보면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미리 공부하고 하시면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서 보면 몰라요. 여행객들 오면 당신이 지금 해발 얼마 와 있냐 그러면 해발 딱 바다보다 내가 높이 와 있겠죠. 전부 다 거의 99%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마이너스 200m예요. 조금 자세한 걸 보여주면 여기 이제 그 갈릴리 호수가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호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은 현재 해수면이 얼마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212.735m라는 거예요. 미터. 이게. 그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이렇습니다. 왜? 봄 같은데 이제 그 눈 녹은 물, 빗물 이게 좀 많이 올 때는 수위가 좀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여름철에 건조하니까 쑥 내려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굉장히 계속 줄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식수의 50%를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 갈릴리 호수 물을 쓰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들어오고선 그래야 충분히 쓸 텐데, 물은 적게 들어오는데 물을 너무 많이 빼쓰는 거예요. 호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보면은 몇 년 전 높이가 여기인데 이번에 가보면 여기 와 있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뿐만 아니라 사해도 마찬가지. 사해도 똑같은 현상이. 여기가 지금 416m죠. 여기가 요게 해수면인데 416m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몇 년 그 전에 있던 게 410m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그죠? 지금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지가 한 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하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예요. 낮아도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엄청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참 굉장히, 딱 보면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은데,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요게 이제 그 바다 현재의 그 높이의 해수면의 높이예요. 근데 몇 년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전엔 여기, 그전엔 여기, 그전엔 여기, 그전엔 여기, 그전엔 여기.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촉촉촉촉촉촉 감소하는. 그래서 이것이 멀지 않아서 이 사해 바닷물이 전부 다 말라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요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온갖 그 아이디어를 다 내고 있습니다. 뭐 홍해 바닷물을 그 펌프로 해서 모터로 해서 끌어들이자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는 다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보면은 요쪽에는 지금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 1km 정도 안으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옛날에 이 한창 붐이 일었을 때 개발을 할 때 그 해수면에 맞춰서 거기다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줄어가지고 여기까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km를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쓰죠. 가면 다 폐허예요, 폐허. 그게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당사자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겠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해에 이거 물에 뜨는 거. 저도 가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이 소금물이 굉장히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 눈이나 입에 들어가면은 엄청 고통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괜히 조심하는데 진짜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이게. 둥둥 떠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단 계곡 지역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동편과 서편 산지를 나눠주는 자연 경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 경계 역할.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 농업에 쓸 수가 없는 건데 너무 이게 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내려가려면 1km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려면 1km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1km 내려갔다 1km 그것도 아주 고바위 하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게 이 길랏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이 십벌레 발음을 못하면 다 죽였잖아요. 이 길랏 사람들이.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이 시간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몇백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서로 잘 만나지를 않으니까 이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대로 살고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들대로 사는 식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뭘 달라지는 겁니까? 발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 얘기하면 예, 쌀 발음 못 하잖아. 그죠? 아무리 서울에서 뭐 10년, 20년 살아도 쌀 하라면 못 해요. 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환경, 이걸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호수아 때는 수량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지금은 꼭 또랑 같아요. 왜 또랑 같냐면은 50% 물을 거기서 쓰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보내는 물이 얼마나 돼요? 지금은 또랑이에요, 또랑. 옛날에는 여호수아 때는 뭐 성경 기록에 보면은 언덕이 넘칠 정도라고 그랬어요. 언덕이. 양쪽 언덕이 넘친다는 거예요. 언제? 봄에. 눈 녹은 물 막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이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못 건너는 거예요. 뭘 타고 건너야 됩니까? 배 타고 건너야 돼요. 배 타고 건너려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나루터가 있죠. 나루터가. 그죠? 성경에서 나루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루터. 이 길랏 에브라임 지파가 길랏 지파가 어디서 지킨 거예요? 나루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그럴 때 차 잡아가지고 해봐. 못하면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게 물이 많았던 거죠.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저기 됐는데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또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